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얀 동맹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통적인 양자 관계론 중국의 위협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거론했던 영내 4개 나라를 중심으로 한 다자 안보 체제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16일 국방안보 전문 민간연구단체인 랜드연구소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최우선 전역이라고 강조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을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영내를 넘어 세계적인 패권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잠재적 갈등을 야기할 경우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과 파트너들도 모두 함께 맞서 싸워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어떤 경쟁국도 견줄 수 없는 비대칭적인 전략적 이점을 갖고 있다며 견고한 동맹들의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Think about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Australia and Korea, Singapore and whoever else. And I'm not even speaking about our European partners, many of whom have a presence in this theater as well. 에스퍼 장관은 또 기존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관계가 지나치게 미국과의 1대1 관계에만 집중되어 왔다고 말하고 이런 전통적 관계에 벗어나 다자 관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면서 집단 안보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 more we can move away from bilateral relationships to multilateral relationships. We're very good when it comes to the bilaterals, our U.S. Japan, U.S. Korea, U.S. Australia, etc. We need to start doing more where it's 에스퍼 장관은 미국을 포함해 호주, 일본, 인도 등 핵심 4개 축, 즉 쿼드를 중심으로 한 집단 안보체제 창설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그 훌륭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군은 하늘과 땅, 바다, 우주, 사이버 5개 전장 분야에서 동시에 대처할 수 있는 다영역 작전에 기반한 군대로 변신 중이라면서 합동군 교리를 올해 안에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장거리 고정밀 타격 능력이 앞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무인 잠수함 개발 등 해군 현대화와 더불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민주주의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는 데 대해 미한일 3국 간의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마크 네퍼 국무부 한국 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는 17일 한국에서 열린 세계 지식 포럼에서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3국 관계가 자유민주주의와 표현, 집회, 언론, 종교의 자유 등 공통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가치와 원칙이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위협받고 있다면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국가들은 중국 공산당의 최근 조치를 우려해야 하며 미한일 3국은 이를 위해서 협력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영내 이익을 위해선 한일 간의 우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 사례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거론했습니다. 네퍼부 차관보는 지소미아는 미국의 국가안보뿐 아니라 한국, 일본의 국가안보와도 관련이 있다며 한일 간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가 정부와 의회, 대선 후보들에게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8가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정치적 관계는 북한 내 인권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더 넓게 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와 란토스 재단,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기금 등 약 30개 단체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주주의와 인권 워킹그룹이 15일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8가지 방안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미국 정부와 의회 그리고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동시에 제안한 정책 권고가 담겼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세 차례 미국 정상과 만남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뒷전으로 밀렸다면서 북한 내 인권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미국과 북한은 정치적 관계에서 더 넓은 변화가 필요한데 이는 인권 문제가 해결해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와 외국인 투자는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 없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Well, I think our main issue is promoting a human rights dialogue between our government an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all of the diplomatic efforts. 이들은 그러면서 첫째로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피하는 것이 합의 도출에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검토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일관되고 진지한 외교적 노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무급 소통 창구를 구축하고 여기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기보다 단계적이고 가역적인 미북 양측 간 일련의 조치를 포함하도록 미국의 접근법 제조 정도 촉구했습니다. 현재 북한 관련 미국법을 제고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 재검토 의회 청문회 개최도 한 방안으로 제안됐습니다. 또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인권 전문가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국무부 내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은 물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겸직하고 있는 대북 특별대표를 새로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인권 문제 해결이 포함된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 도출을 위한 지속적인 의회의 지원도 촉구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여를 통해 갖게 한 성공적 기대감으로 높아진 북한 주민들의 기대를 최대한 활용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워킹그룹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에서 활동했던 전직 관리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안에는 북한과의 협상 파트너로서 한국과 관여하고 최대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정권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이버 범죄자들과 관련이 있다는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들이 악성 소프트웨어의 제작과 유통에 서로 연관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 인텔 471은 16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이버 범죄자들이 운영하는 트릭봇 사이의 연관성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라자루스는 인터넷 뱅킹 서비스와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등을 통해 조직적인 외화벌이를 수행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지목됐으며 지난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에 의해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트릭봇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이버 범죄자들이 운영하는 악성 소프트웨어 제공 서비스로 트릭봇 서비스가 사이버 범죄 암 시장에서 거래되며 트릭봇 운영자나 고객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과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이버 범죄자들의 결탁 증거는 프랑스의 정보보안업체 렉스포 보고서와 국제보안업체 NTT 시큐리티 등 다른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에는 더 많은 관련 증거가 담겨 있으며 북한이 개발한 악성 소프트웨어가 러시아어 사용 사이버 범죄자들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미국 정보기술보안업체 센티넬1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트릭봇 운영 조직을 통해 해킹 피해자 계정에 접근했으며 라자루스가 러시아 등 동유럽 사이버 범죄 조직이 트릭봇을 통해 얻은 정보와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권을 임대하는 형식으로 공조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What it seems like has a certain partnership agreement with North Korean hackers or group involved, which leads to possible Russian organized groups, like hypothetically, they might be funding basically North Korea currency regimes. 보고서는 북한의 행위자들이 사이버 범죄 암 시장에서 트릭봇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이들이 암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류 범죄자로 인식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들이 단지 트릭봇뿐만 아니라 다른 접근 소스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에 미치는 악의적인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16일 미국의 연구기관인 글로벌 타이완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악의적 영향에 관여하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 이란의 역할이 더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비 차관보 대행은 그러면서 영내 동맹국을 비롯해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북한 등의 위협에 대한 공통의 전략적 이해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비 차관보 대행은 지난 6월에도 기자 간담회를 통해 북한 정권의 군사적 위협은 영내 국가들의 지속적인 경계를 요구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위해 상호적이고 다자적인 관계 구축을 통해 군사훈련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의 국영 항공사인 고려항공이 미국의 여행 전문 매체가 선정한 전 세계 최악의 항공사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여행 전문 매체 이스케이프 히어는 최근 전 세계 항공사를 평가하는 스카이트랙스 시스템과 각국의 운항 관련 지침 등을 토대로 전 세계 이용객들이 가장 이용을 꺼리는 최악의 항공사 15개를 선정했는데 북한 고려항공이 최악의 항공사로 지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스케이프 히어는 고려항공은 스카이트랙스 시스템 평가 별점 5개 만점 중 1개를 받은 전 세계 유일의 항공사라며 수속과 환승, 도착 시 도움, 안락함, 승무원들의 외국어 능력, 고객 응대 등에서 모두 최하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매체는 또 고려항공이 지난 2006년부터 안전 문제로 유럽연합 EU로부터 운항 금지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려항공을 탑승했던 승객들이 동영상을 찍어 올린 평가에서도 기내식과 객실 서비스, 편의성 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